지난 시간에 그 익스터널 필드 하에서 엘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있을 때에 얘가 받는 토크가 P 크로스 E라고 그랬는데 이걸로부터 우리가 토크를 갖다가 계산하는데 이거를 스칼라 폼으로 썼을 때, 그러니까 벡터 기호를 뗐을 때에 이게 P2 사인 시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를 이제 돌리는 거냐 하면 변화시키는 거냐 하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앵글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 곱하기 시타의 더블 도트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시타가 작을 때에는 뭐냐면 시타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타 도트 플러스 어떤 오메가 스퀘어드 시타 이퀄 제로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인 시타가 작을 때는 시타와 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있어야 이놈과 이놈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냥 이거 이너시아분의 PE 해서 얘가 이 축 주위를,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 주위로 이렇게 오실레이팅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PE의 이 마이너스 사인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P 크로스 E를 그냥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 시타를 감소시키는 방향의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이 P 크로스 E라고 하는 이 공식은 이것이 시타가 증가하는 방향은 사실은 E 크로스 P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왜 이제 U가 마이너스 P 도트 E인가 하면 이거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타우라고 그랬을 때에 타우의 d 시타를 하면 마이너스 타우의 d 시타를 하면은 이제 U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사인 시타의 잠깐만. 가만 있어봐. 이게 P 마이너스 P 코사인 시타면은 이걸 미분하면 뭐지? P 사인 시타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U는 뭐냐면 그래서 du d 시타의 마이너스는 이게 뭐예요? 코사인 시타 미분을 하면은 P2 코사인 시타. 이게 뭐예요? 사인 시타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P2 사인 시타가 돼서 그래서 U는 P 덧 2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걸 미분하면은 그냥 이걸 미분하면은 뭐예요? 이게 플러스 사인 P2 사인 시타죠. 근데 그 포텐셜과 토크의 관계는 이게 마이너스 있어야 되거든. 혹은 이 엘렉트릭 필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엘렉트릭 필드를 기술하는 포텐셜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포텐셜을 파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익스터널 포텐셜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익스터널 포텐셜로부터 이거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은 이 엘렉트릭 필드 대신에
이 external 그러니까 E가 이 external 필드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파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파이가 있다고 그래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다이폴 시스템은 여기에 이제 Q 여기 Q 마이너스 Q가 있고 여기가 이제 D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리고 뭐 어떻게 이걸 또 가운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요 두 개의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토탈 뭐라 그러나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 U라고 하는 것은 토탈 포텐셜 에너지 U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Q가 있고 포텐셜이 뭐냐면 여기에서의 포텐셜이 얼마냐면은 파이의 R 플러스 2분의 D 요점을 R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Q 곱하기 파이의 R 마이너스 2분의 D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Right?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걸 테일러 익스펜전 하면은 Q 곱하기 그레디언트 파이 이게 뭐냐 하고 여기에 뭐냐면 여기 2분의 D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해서 QD 도트 그레디언트 파이예요. approximately. Right? 그 다음에 이것은 D가 0으로 가고 Q가 뭐 인피니트로 가는 그런 리밋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럼 P가 될 거라고요. 그럼 이거젝틀리 이것이 이렇게 돼서 Q가 인피니트로 가고 D가 0으로 가는 그런 리밋에서 이놈은 이게 뭐예요? 요거는 P고 P 도트 그레디언트 파이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P 도트 2가 된다. 이렇게 해도 이것은 유도가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U는 뭐냐 하면은 포텐셜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을 해야 힘이 나오고 아르비트럴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임의의 포지션에 있는 차지의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을 해야 힘이 나오고 포텐셜을 미분을 하면은 전장이 나와요.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가 보온력, 뭐가 이걸 갖다가 뉴턴 역학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면은 뭐 그냥 머리를 한번 헷갈리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편한 위치에 플러스를 놓고 한 임의의 위치에 그러니까 그 임의의 위치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임의의 위치에 임의의 편한 위치에 놓고 그 식이 맞으면 수학은 뭐 적당히 여러분이 헷갈리는 위치에 갖다 놔도 수학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Q가 여기에 있으면은 뭐냐면 이 각이 뭐 이렇게 크기 때문에 각이 마이너스가 되고 어쩌고 되기 때문에 뭐 이상할 수 있지 않냐? 절대 이상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코사인은 뭐냐면 2분의 파이보다 크면 마이너스입니다, 부호가. 그 마이너스 부호가 그 헷갈림을 처리해줘요. 오케이? 항상 뭐냐면 얘는 언제나 이 플러스 Q가 중요한 거는 플러스 Q가 이 2를 향하도록 되게 돼 있어. Right? 그러니까 토크가 헷갈리면 항상 힘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돌림 힘으로 생각을 해요.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는데 Q가 뭐 여기에 있건 이게 Q가 여기에 있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얘는 결국 1로 갈 거 아니에요. P를 QD로 쪼개는데 뭐가 헷갈려? D의 방향이
D의 방향은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 Q에서 플러스 Q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힘을 안 받냐고요? 사이세타가 파이가 되니까. 그리고 unstable한 에퀄리브리엄이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U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이게 U가 편리해요. 이게 P2니까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원래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파이야. 여기는 스테이블, 그렇죠? 여기는 언스테이블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있었으면 이게 Q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살짝 비틀면 이렇게 갈 거고 이쪽으로 살짝 비틀면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어떻게 비트느냐,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응? 그러니까 여기서 힘은 제로예요. 여기서 힘은 뭐 이걸 미분을 하면 제로죠, 그렇죠? 맞죠? 여기서는 제로인데,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건 맞는데 힘이 제로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돌림 힘이 제로인 건 맞지만, 여기는 살짝만 이렇게 비키면 그냥 쏟아지는 거고, 여기는 살짝 비틀면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응?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구처럼 생긴 모양 안에 여기에 유니폼한 폴라라이제이션 덴시티 벡터가 있는 이런 시스템에 이 바깥에서와 안에서의 포텐셜과 엘렉트릭 필드를 구하라 하는 그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빅 P가 있어요. P는 단위 볼륨당의 덴시티예요. 지금 어떤 공이 있는 겁니다. 공에 지금 유니폼하게 폴라라이즈가 되어 있는 매트리얼이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폴라라이제이션이 있는 이 문제를 갖다가 볼륨 적분을 해가지고서 이걸 뭐 풀어도 됩니다. 응? 그래도 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 내부에서의 폴라라이제이션 대신에 항상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 내부에서는 볼륨에서는 로 B, 여기서는 시그마 B. 서피스 바운드 차지와 그러니까 이 차지들로 다 바꿔서 푼다. That's the trick. 오케이.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프로포게이터 혹은 뭐 이 쿨롬 포텐셜을 적분을 해가지고 이제 푸는 게 아니고 뭘로 풀겠어요? 이거는 그냥 시그마 B와 로 B가 있는 그런 전하가 있는 시스템의 뭔가 이 경계치 문제로 그냥 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로 B는 얼마가 있느냐 하면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오브 P인데 이것이 뭐냐면 뭐예요? 제로죠, 그렇죠? 제로. 로 시그마 오버 B는 N 도트 뭐예요? P예요. 그러니까 N 도트 P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P 코사인 시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 시스템은 내부에는 전혀 차지가 없고, right? 내부에는 전혀 차지가 없고 여기에는 뭐예요?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코사인 시타에 비례하게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차지가 있는 이 시스템으로,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시그마가 코사인 시타에 비례하는 이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서피스 차지 덴스가 코사인 시타에 비례하는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전장에서 아마 예제에서 풀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면 좋으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만 가지고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경계치 문제를 가지고, 즉 포텐셜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Pn 코사인 시타의 하나는 지금 뭐냐면 R n 플러스 1분의 AN 이런 거고, 다른 하나는 BN의 RN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N은 0부터 인피니티까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차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n 콜 제로 항은 없어요. 여기는 콘스탄트 텀이 여기서 콘스탄트 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에서의 포텐셜을 우리가 제로로 잡으면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n 콜 제로 텀은 이래저래 없습니다. 오케이? 요 텀은 B에는 제로인 이유가 뭐예요? 콘스탄트 텀인데 무한대에서 제로니까 제로고, 이 텀은 차지 텀이죠. 토탈 차지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차지 덴시티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시그마는 뭐와 같나? 시그마는 뭐와 같지? 서피스에 차지가 있으면은 여기하고 우리가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있으면, 그러니까 서피스 차지 엘렉트릭 필드에 있어서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죠. 그렇죠?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하고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지? 여기다가 바운더리 컨디션 어떻게 잡으면? 여기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으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린더를 설치를 하고 여기서 이건 인피니시말 제로라고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E.n 여기서는 뭐냐면은 빼기 여기서 1이라고 그러고 2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out in, 그러니까 노멀 성분이죠. 인의 노멀 성분은 EN, 노멀 성분을 EN이라고 그러고 이걸 out in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뭐가 되지? 응? 시그마가 돼야지. 시그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렇죠? 한번 보죠.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phi in 하고 phi out이 여기서 뭐냐면 R 콜 뭐예요? R 콜 이걸 A라고 그럴까요? R 콜 A에서 continuous 하고 이것은 E는 A에서 R 콜 A에서 시그마와 같아야 된다. 이건 여기서 이제 R은 A고 코사인 시타는 디펜던스는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니까 이 AN, BN 이 시리즈를 갖다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사인 시타 디펜던트한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나타나는 게 이게 뭐냐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시그마는 P 코사인 시타. 그런가요? 그렇죠. P 코사인 시타. 이 코사인 시타밖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n콜2 이상은 다 결국은 이제 날릴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해봐도 그렇고, 혹은 우리는 그 유니크니스 시어럼에 의해서 이거 이제 생각하지 말고 n콜1만 생각을 해서 n콜1만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A1, B1, P1.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이게 문제가 풀리면 그 답은 유니크해요. 그냥. 오케이? 원래. 그게 이제 문제 푸는 한 가지 트릭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타에 관계없이 파이는 알코올 뭐야? 자, 그런데 파이는 우선 이거 하기 전에 파이의 인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파이 인은 사실은 이게 BR P1 코사인 시타가 되고, 파이 인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아무런 일도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중에서도 이거밖에 없어요. 파이 아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파이 아웃은 이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파이는 이런 것만 이제 가능한데, 이거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파이 인에서는 이 텀이 있을 수가 없고, 파이 아웃에서는 이 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R이 인피니트로 가면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A R 제곱분의 P1 코사인 시타. 그러니까 코사인 시타지 뭐. 코사인 시타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우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온라인. 그래서 내가 A를 자꾸 많이 썼는데 이건 B1, A1 이렇게 쓰죠. 그래서 임의의 시타에 대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B1A는 A1, A와 같아야 돼요. 헷갈리면 이걸 R이라고 하겠어요.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R이라고 하겠어요. B1 R 코사인 시타는 R 제곱분의 A1과 같아요. 그래서 B1이 R의 3승분의 A1과 같고,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E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데리버티브의 R의 마이너스 파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R은 R에서의 값과 같아요. 몰라요? 자, 이게 뭐냐? 이거를 데리버티브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B 코사인 시타가 되고, R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이거의 차이죠. 여기서의 이제 아웃, 이것은 아웃 인이고, 이의 아웃은 이건 뭐냐? 마이너스 DDDR의 파이 인의 데리버티브인데, 파이 아웃의 데리버티브는 뭐냐면 이것은 플러스 A1의 2배의 A1의 R 3승분의 코사인 시타예요. 그러니까 R은 R이면 여기는 R 3승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에서 인을 빼가지고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2A1 곱하기 더하기, 여기서 이걸 빼면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B1 코사인 시타가 이건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P 코사인 시타다. P 코사인 시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이의 시타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B1은 또 R3승분의 A1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죠. 네, 뭐가 잘못됐지? 여기에서 2A의 R3승. 오케이. 그래서 B가 B1이 R3승분의 A1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3배의 A1의 R3승이 P가 되고, 그래서 A1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3분의 1의 P의 R3승분의 1이 된다. R3승이 된다. 뭐 그런 스토리예요. 가만있어. 근데 엡실론 제는 어디 갔냐? 여기에 이거 차가, 이거의 차이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엡실론 제로분의 1이 있어요. 여기 엡실론 제로가 있고, 여기 3 엡실론 제로분의 P R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파이의 그래서 파이 인을 구했고 파이 아웃을 구했어요. 그래서 파이 인은 얼마냐 하면 B1은 R3승분의 A1인데 R3승분의 이게 A1인데 A1이 3 엡실론 제로분의 P. B1은 R3승분의 A1인데 그래서 B1이 얼마란 얘기예요? 그래서 B1은 R3승분을 나누면 3 엡실론 제로분의 P네요. 그래서 B1은 얼마? 3 엡실론 제로분의 P고, 아웃은 여기 뭐지? 3 엡실론 제로의 P 곱하기 A 3승이네. R 3승이네. R 3승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의 E는 뭐가 돼요? 내부에서의 엘렉트릭 필드는 R 코사인 시타는 뭡니까? 이것은 G예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파이의 E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3 엡실론 제로분의 P 곱하기 이거 G로 미분을 한 것만 논제로니까 G 방향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콘스탄트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Right?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그냥 마이너스가 붙네요. 왜냐하면은 E는 뭐냐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파이 아닙니까? Right? 이게 G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취하면 XY로 미분한 거는 다 제로고 G로 미분한 것만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아웃은 이거를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P는 뭐냐면 저 덴시티죠. 그렇죠? 덴시티니까 이걸 좀 잘 쓰면 재밌습니다. 이게 왜 재밌냐? 파이의 아웃은 밖에서 보면 파이 아웃은 뭐냐? 이거는 3 엡실론 제로분의 R 3승의 P
P 이건 코사인 시타인데 이게 이제 이 P의 뜻은 뭡니까? 이 P의 뜻은 단위 볼륨당의 단위 볼륨당의 폴러라이제이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R 삼성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이 토탈 볼륨에 있는 총 어떤 폴러라이제이션이 얼마냐? 그것을 우리가 셈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죠? R 삼성 곱하기. 그럼 볼륨이 실제로 얼마냐 하면은 3분의 4파이 R 삼성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4파이가 모자라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에다가 4파이를 곱해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볼륨이야. 그러니까 볼륨 곱하기 density 하니까 이게 뭐냐면 총 폴라라이제이션. 그렇죠? 그 총 폴라라이제이션 P를 소문자 P라고 쓰면 P는 3분의 4파이 R 삼승 곱하기 P가 돼서 이놈은 뭐가 되느냐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P, 그치? 스몰 p 덧 R 해시 됩니다. 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 R 제곱이 있지. 밑에 R 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에? 이게 쿨롱이야? 밑에 R 제곱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응? 쌍극자 모멘터. 어떤 쌍극자 모멘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almost 맞아요. 여기에 P, Q 마이너스 Q가 있을 때, 이게 다시 말해서 여기에 가운데에 Q 마이너스 Q 이렇게 돼서 약간 D만큼 세퍼레이션 돼 있을 때에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Q가 인피니트로 가면서 D가 0으로 가면서 Q가 인피니트로 가는 그런 리밋. 그게 뭐냐면 포인트 라이크 쌍극자 모멘트야, 이게. Right?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쌍극자 모멘트죠. 그게 원점에 있을 때에, 그놈이 원점에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QD가 얼마요? 요 세퍼레이션 D하고 Q를 곱한 것이 P, 스몰 p, 즉 이만큼 될 때, 토탈 폴라라이제이션이 이만큼 되는 그런 포인트 라이크한 아이디얼한 폴라라이제이션이 원점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밖에서의 한 점, 임의의 한 점에서의 포텐셜이다. Right?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유니폼한 어떤 여기 유니폼한 어떤 P가 있으면 이 안이 뭐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은 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유니폼하게 주어졌으니까 유니폼한 거예요. 밖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마치 이거 지워라. 지우고 여기에 그냥 쌍극자 모멘트 P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alright? 토탈 폴라라이제이션이 원점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이 비슷한 결과를 옛날에 그 차지에 대해서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렇죠? 폴라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이그젝틀리 같은 스테이트먼트가 성립한다. 옛날에 했을 땐 뭐였지, 여기에 유니폼한 어떤 그 스페리컬, 유니폼하거나 혹은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차지가 있을 때 밖에서의 한 점에서의 포텐셜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차지가 점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놓고 그 토탈 차지 Q에 대한 포텐셜을 여기서 쓰면 된다. 그게 답이야. 이번에는 그거 대신에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에 뭐예요? 유니폼한 폴라라이제이션을 쫙 놓고 right? 이거를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포텐셜을 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부에서는 어떠냐? 내부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이게 엘렉트릭 필드는 3엡실론 제로분의 P. 즉 내부에서의 한 점에서는 뭐예요? 방향이 이쪽이에요. 폴라라이제이션이 이쪽이면 엘렉트릭 필드는 반대쪽입니다. 오케이? 유니폼한 엘렉트릭 필드가 스페이스 인디펜던트, 포지션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이게. 포지션에 인디펜던트한 right? 그런 엘렉트릭 필드가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P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를 다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다이폴처럼 생겼고, 안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지. 밑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의 노멀하고 여기서의 노멀하고 그 디퍼런스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여기 있는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있는 만큼. 그러니까 서피스 차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서는 나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서피스로부터. right? 그게 뭐냐면 이 엘렉트릭 필드가 밑으로 향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예요. alright? 내가 병아리가 동글다 그러면은 병아리는 둥글다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냐 하면 자네는 동그란 것을 병아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쌍자 모멘트는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통해서 이런 엘렉트릭 필드의 불연속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뭐 다 불연속적인 게 다 쌍자 모멘트, 불연속한 어떤 엘렉트릭 필드를 주는 게 다 쌍극자 모멘트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임의의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있으면 여기가 컨덕터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과 컨덕터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기와 여기서는 뭐예요? 엘렉트릭 필드에서의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서피스 차지가 덴시티가 있으면. 그걸 좀 더 스페시파이 해가지고서 뭐래요? 정확히 요런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있는 시스템은 여기 유니폼 폴라라이제이션이 있는 시스템과 동등하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유도를 했잖아. 여기서 다이버전스 오브 E를 갖다가 내가 적분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서피스 차지 덴시티 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은 여기서 노멀 밖에서는 이쪽이고 안에서는 이쪽이잖아요. right? 그러니까 밖에 빼기 인이라고 내가 증명을 했는데 왜 자꾸 딴소리야. 그래서 아웃 노멀 빼기 인 노멀이 여기에 들어있는 엡실론 제로분지 뭐 로의 혹은 시그마의 토탈 시그마의 에어리아다 그 말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토탈 차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사실은 이미 제가 숙제로 냈어요. 숙제로 낸 게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시어럼이 성립합니다. 왜 뭐냐면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불과해요. 그렇죠?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페어가 이렇게 쫙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페어, 플러스 마이너스 페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페어가 이걸 갖다 꽉 채우고 있는 게
폴라라이제이션의 어떤 그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유전체의 특성인데, 전화적인 특성인데, 이거를 우린 차지 덴시티로 이제 환원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 거죠. 근데 여기에 임의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줘도, 임의의 로를 주면, 임의의 로를 준다고 그래도 여기서의 평균적인 전장, 차지는 뭐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도 여기 뭐 일정량의 차지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요 내부에 있는 이렇게 잡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케이? 차지가 여기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특정한 서피스, 가상적인 서피스, 그러니까 구형이에요, 대신에. 구형의 서피스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요 내부에 있는 차지와 이 외부에 있는 차지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서피스의 외부니까.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차지와 내부에 있는 차지가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양분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 구 내부에서의 엘렉트릭 필드의 평균값, 오케이? 그걸 생각하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차지는 이건 뭐예요? 이건 아웃이죠. 이것도 로 아웃이에요. 이건 로 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인데 요 안에서의 엘렉트릭 필드예요. 근데 이 엘렉트릭 필드는 이 안에 있는 것만 컨트리뷰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엘렉트릭 필드도 이 인의 안에 있는 엘렉트릭 필드를 만들지만 이 밖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있는 점에서의 엘렉트릭 필드에 기여를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엘렉트릭 필드의 이 볼륨에서의 적분, 옛날에 우리가 그 평균값 정리를 증명을 했을 때는 파이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증명을 했을 때는 뭐지? 이 서피스에 대한 에버리지야. 여기서는 뭐냐면 이 볼에 대한, 이 내부 전부에 대한 에버리지예요. 엘렉트릭 필드의 에버리지 값은 이거는 뭐예요? 이 토탈입니다. 다시 말해 엘렉트릭 필드 by row in and row out. 그러니까 실제의 엘렉트릭 필드의 이 내부에서의 평균값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내부에 있는 전하에 의한 것은 요 내부에 있는 전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이 내부의 전하 로인을 r을 곱해 가지고 적분을 해요. 이 내부에서. 프라임. 오케이? 그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쌍극자 모멘트의 데피니션이야, 이게. right? 쌍극자 모멘트의 데피니션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p 마이너스 p 4파이 엡실론 제로 sorry. 아까는 마이너스 2로 썼지. 이거를 갖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 이 인을 여기서 이 인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 인이 마이너스 3 4파이 엡실론 제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p가 뭐냐? 이 p가 3분의 4파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p r 3승을 하면 이게 스몰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p가 이게 내가 정신이 없네.
마이너스 3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파이 엡실론 제로 소리 왜 이러지? R 3승 분의 스몰 p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지? 4파 이건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33 지워져서 R 3승분의 스몰 p잖아요. 이게 p가 아니고 E가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요. 저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부에 의한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거 P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게 R 3승분의 P R 3승분의 P로 주어진다는 게 요게 뭐냐면은 이 내부에 있는 전하들의 컨트리뷰션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전하의 컨트리뷰션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전체 이놈과 여기 있는 거 여기 이 외부에 이 서피스 밖에 있는 전하들의 요 가운데 있는 점, 그렇죠? 가운데 있는 점의 컨트리뷰션, 이 외부 전하에 의한, 즉 외부에 있는 전하에 의한 여기에서의 엘렉트릭 필드를 더해라. 엘렉트릭 필드의 익스터널 아웃 필드의 어디에서의 여기를 갖다 원점이라고 하겠어요. 제로. 이걸 거 같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숙제 중에 하나야. 아니면 풀려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풀면 그냥 풀리는 거죠. 뭐 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이걸로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로 그냥 퉁치겠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내가 이걸로 그냥 풀었고 나머지 방법은 여러분이 이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눈을 좀 위아래로 좌우로 굴려보면 그냥 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를 풀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의 증명은 간단합니다. 엘렉트릭 필드를 그냥 쓰고 그렇죠? 적분형으로 쓰고 에브리지는 뭐냐면은 적분아니에요 또한, right? 그러니까 적분의 순서를 바꿔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문제를 해석을 해서 풀면 나옵니다. 오케이. 이걸 푸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전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푸는 방법은 여기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요 구를 갖다 플러스로 대전된 유니폼한 구하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유니폼 구를 갖다가 만들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피니시만하게 살짝 어긋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유니폼한 플러스가 있을 때에
이무희의 점에서의 이무희의 그 내부의 한 점에서 엘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그건 3 엡실론 제로분의 로의 R이야. 그치? Right?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로 디스트리뷰션 된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3 엡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로의 R일 거예요. Right? 근데 하나를 갖다가 살짝 그 시프트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원점을 갖다가 살짝 하나를 갖다가 시프트 시키면 될 거예요. Right? 그래서 이 R0가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중심이 떨어진 거리를 R0라고 그러면은 이놈과 이놈을 갖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다가 합친 것은 그렇죠? 이놈과 이놈을 더한 것과 같아요. 그게 토탈 엘렉트릭 필드고, right? 이게 답이죠. 이건 이미 아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로에서 R 이거 빼는 거니까 로 곱하기 3 엡실론 제로분의 R 제로 벡터예요. alright.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적당히 조절을 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로 곱하기 R0가 P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안 하려고 지금 때를 쓰는 건가? 두 가지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P가 있으면 right? P를 플러스 마이너스의 페어로 쭉 생각을 하면 이 페어들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컨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캔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유니폼하게 나열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부에서의 토탈 차지는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차지가 없는 게 아니라 캔슬한 거다 그 말이야. 그 효과가 없는 거다. 차지가 없는 게 아니라 차지의 효과가 없는 거다. 그래서 내부의 차지는 제로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패 맨 위에 있는 것들은 남아 있잖아. right? 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걸 뭐라고 정확하게 내가 이걸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놈하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놈을 갖다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살짝 어긋나게 겹쳤다. 차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둘 다 있어요. 그렇지만 겹쳐 있는 부분은 서로 캔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야. right? 다시 말해서 여기 이것들이 쭉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페어링이 있는데 플러스들만 떼가지고 구 하나 만들고 마이너스들만 떼가지고 구 하나 만들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안 겹친 부분은 여기 차지가 살아있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살아있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살아있고 겹친 부분은 차지가 서로 캔슬된 거죠. 효과가 캔슬된 거다. 새로운 어떤 양을 도입하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유전체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유전체 내부에 있어서 이 속박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된다고. 이 컨덕터에 있어서의 이제 그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흘려준 뭐 전하만큼 그렇죠. 갖다 놓은 만큼 이제 있는데 뭐 서피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유전체 내부에 있는 속박전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엘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전하량이 주어지면은 그 전하가 엘렉트릭 필드를 만들고 그 엘렉트릭 필드가 매터에 작용해 가지고서 매터가 만들어내는 인듀스된 차지들이야 전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차지들이야 속박전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 양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전하, 그걸 갖다가 프리 차지라고 그래요. 오케이. 아까 이야기했던 로 B나 이런 것들은 이 프리 차지가 만들어내는 엘렉트릭 필드, 그 엘렉트릭 필드가 인듀스 시키는 어떤 차지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걸 가지고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문제를 풀기가 어렵고 이놈을 컨트롤할 이놈을 알아내려고 그러면 물성을 알아야 됩니다. 물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놈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뭐 폴라라이저빌리티라든지 그 물질 내에서의 엘렉트릭 필드를 가했을 때 얼마만큼의 폴라라이제이션이 생기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양이 되고, 그런 것들을 뭐냐면 엘렉트릭 서셉티빌리티라고 그래요. 엘렉트릭 서셉티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어진 엘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P가 생기느냐, 이런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사실은 엡실론 제로만큼을 따로 떼내고 나머지 벡터를 갖다가 카이로 쓰는 것이 편리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이런 것은,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그 물질이 간단할 때에 혹은 엘렉트릭 필드가 적을 때에 폴라라이제이션과 엘렉트릭 필드 사이의 릴레이션십입니다. 이런 리니어한 어떤 매질을 선형 매질 P와 E 사이가 비례하는 거. 일반적으로 뭐예요? 2제곱, 뭐 2삼성 다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엘렉트릭 필드가 작으면 이런 것은 제곱하면 삼성할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버리고, 엘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이 매트리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서 주어진 엘렉트릭 필드를 걸어도 뭐 논리니어 항들이 안 생기는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카이를 알면, 이 카이는 뭐냐, 물질이 하나 주어지면 주어지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이 로비가 얼마나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컨트롤하는 차지는 그런 게 아니, 속박 차지가 아니라 프리 전하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건 uncontrollable, controllable.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 대신에 엘렉트릭 필드는 이 모두에 의한 토탈, 모든 소스를 다 합치면 엘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예요. 소스에 의한 기여를 다 더하면 엘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고, 이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프리 차지에 의한 그 기여, 그거를 D라고 한다고 하면 개념적으로 맞아요. 물론 단위는 또 다르게 정의를 해놔가지고 한 번 더 헷갈리게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거예요. 자, 좀 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게 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E는 뭐에 대한 거냐 하면 이 토탈 전하가 엘렉트릭 필드를 만들고, 프리 전하에 의한 엘렉트릭 필드의 아날로그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D라고 한다. 오케이, 그게 D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놓으면은 뭐 이걸 뭐 어디다 갖다 써먹냐 이제 묻기 때문에 막스웰 방정식을 D로 표시를 하겠어요. 그럼 엘렉트릭 필드는 로 엡실론 제로분의 로 이렇게 쓰여지죠. 그러니까 엡실론 제로를 양쪽에 곱해서 이걸 여기다가 갖다 놓겠어요. 엡실론 제로는 상수니까요.
그게 토탈 차지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로의 free 플러스 로의 뭐지? 바운드 차지.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럼 왜 뭐 그 서피스 차지는 왜 생각 안 하느냐? 이제 근데 서피스 차지도 물론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바운드 차지, 그러니까 서피스 차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서피스 차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스캔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제로죠. 없다가 여기 델타 펑션만큼 있고 여기는 다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피스 차지는 이렇게 생긴 건데 델타 펑션인데 그 트랜스버스한 축에서 보면은 이거는 약간 싹 벌리면, 그러니까 이게 델타 한 점에서 델타 펑션은 항상 어떠한 그 리밋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right? 요 간격이 굉장히 좁은 리밋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미트, 요 델타가 0으로 갈 때의 어떤 로비.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벌크 차지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 말이에요. alright? 그래서 따로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로 B는 바운드 차지, 바운디드 벌크 차지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예요. 오케이. 실제로 P가 이런 경우도 보면은 폴라라이제이션이 여기서는 지금 그 유한하고 여기서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폴라라이제이션이 유한해서 0으로 딱 떨어지면 스텝이잖아요. 스텝 펑션이죠. 이 스텝 펑션을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요? 델타 펑션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왜 이걸 바운드 차지를 안 넣냐? 그럼 뭐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자 그 말이야. 서피스 차지도 결국은 바운드 차지의 그러니까 벌크 차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로 B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오브 P가 되고 이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기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엡실론 제로 E 더하기 P 이퀄 로 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디파인 하느냐 하면은 D라고 우리는 디파인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디파인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뭐 F는 MA는 F, 오른쪽은 소urce, 왼쪽은 결과. 그죠? 그럼 D는 뭐의 결과냐면 로 프리 차지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응? 그래서 다이버전스 오브 D가 뭐라고? 로 프리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 E하고 D하고 개념은 똑같은 건데 단위가 달라요. 지금 내가 디파인을 한다면 이렇게 물론 안 하죠. 그렇지만 뭐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린 그거 힘이 없어요. 한번 딱 컨벤션은 픽스가 되면은 그건 후세가 고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리 차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프리 차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것만 가지고 D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서 소스와 이제 그 다이버전 이 필드를 이어주는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필드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 필드의 다이버전스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이미 그 일장을 할 때에 포텐셜 시어리를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벡터 필드 F의 다이버전스의 값과 이걸 C라고 그러고 클의 값을 다 주지 않으면 이 F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걸 D라고 그러면은 C와 D의 값을 다 알아야 F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막스웰 방정식은 다이버전스는 D로 완전히 표시할 수가 있는데 클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엘렉트릭 필드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스태틱이면 제로고 논 스태틱이면 뭐야? 이건 이거 B의 dt 이거거든. 다이내미컬한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로라고 할지라도 그럼 이게 D로 표시되느냐? 안 되잖아. right? D로 표시가 안 되니까 E를 갖다가 기껏해야 리플레이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D를 구하려고 그러면. 그러면은 2에 D 빼기 P 하면 엡실론 제로 2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D 빼기 P를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제로야. 그러니까 클의 값이 뭐냐 하면은 이거의 클의 값이 뭐냐? 이건 크로스 P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프리 차지를 다 알고 폴라라이제이션의 뭐야? 클을 다 알아야 D를 항상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인 경우는 D를 기술하는 뭐예요? 즉 D는 그레디언트 오브 파이 오버 D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파이가 항상 존재한다 안 한다? 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한다고. unless 근데 언제 존재하냐 하면은 이게 제로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건 언제 존재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게 엘렉트릭 필드가 왜 이렇게 스태틱 엘렉트릭 필드가 왜 이렇게 쓰여지는 거지? 클이 제로니까. 클이 제로면 이게 성립하거든. 근데 D 같은 경우는 클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으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렇지만 재수가 좋으면 저렇게 쓰여지는 파이가 존재하기도 해요. 재수가 좋으면. 그게 언제냐 하면 리니어 미디움에서는 그렇습니다. 리니어 미디움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D하고 파이하고 D하고 E하고 비례를 하니까요. right? D하고 E하고 비례를 하고 E가 만약에 D가 E에 비례한다. 어떤 그 엡실론에 대해서 D하고 E하고 비례를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E는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E의 파이에다가 엡실론을 곱하면 만사 해결.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주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게 또
또 뭡니까 이게 아주 경계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엡실론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트리얼이 1이 있고 여기에 매트리 2가 있다거나 엡실론이 여기하고 여기에 있어서 또 껑충 달라져요. 스페이스 디펜던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스페이스 디펜던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달라지면은 그럼 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의 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E가 스무스해도 D는 뭐예요? D의 컬은 뭐지? 혹은 D의 다이버전스는 점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저희가 P가 E에 대해서 상수배가 되진 상황일 때를 보겠습니다. Right. 이렇게 되는 경우를 리니어 미디엄이라고 그러는데 리니어 미디엄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아까 이 얘기하고 끝냅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어요. 이 리니어 미디엄이 데피니션이 뭐냐면 P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카이 2예요. 만약에 이러면 D는 뭐냐면은 엡실론 제로 2 더하기 P니까 이거는 엡실론 제로의 1 플러스 카이의 2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디파인 하기를 엡실론 곱하기 2로 디파인 한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으면 이런 성질이 있는 거지. 네?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은 D에 포텐셜을 도입하지 말라. 오케이? 성경 구절하고 똑같아. Thou shall not introduce potential for displacement. 오케이?